자, 색. 우리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가지고 놀아본 적 있을 거예요. 프리즘 있죠, 프리즘. 빛을 프리즘에다가 이렇게 딱 쏘면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이 굴절되는 경로랑 파란색 혹은 보라색이 굴절되는 경로가 달라서 요쪽 영역에 뭐가 나타나? 무지개가 나타나죠. 이것을 우리는 분산이라 그래. 분산이 그럼 왜 일어난다? 빛의 색깔 있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거를 쓰자면 파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파장에 따라 빛이 꺾이는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파장이 긴 녀석은 좀 덜 꺾이고요. 빛의 파장이 짧은 녀석인 보라색 쪽이 좀 더 많이 꺾이게 돼요. 요런 거를 분산이라 그래. 그리고 그러면 합성은 뭐가 된다? 합성은 분산의 반대가 되는 거야. 뭐? 한 위치에서 두 가지 이상의 빛이 동시에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두 색이 합해진 빛의 색깔로 우리 눈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합성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나뉘어지고 합해지고 하느냐? 우리가 물체의 색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반사 배웠잖아. 색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통상 그 물체의 색은 반사해주고요. 나머지는 물체가 흡수해버립니다. 혹은 이건 불투명한 물체죠. 투명한 물체는 그 색만 투과 지나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럼 나머지는 흡수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쇼츠 보다가 그거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만타블랙. 빛을 99.97% 흡수하는 잉크. 입체적인 물체에 발라놓으면 그냥 평면처럼 보이는 그거. 너무 빛을 많이 흡수하니까. 그러니까 흰색은 어떤 색이다? 모든 빛을 다 반사하는 색깔이니까 흰색이야. 검은색은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빛을 흡수하니까 뭐로 보인다?
검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 보여줄까? 졸업사진 찍었어? 졸업앨범 사진 아직 안 찍었어, 학교에서? 보통 5학년이지. 미안, 헷갈렸다. 6학년 올라가면 사진 찍을 거 아니야, 앨범 사진. 중학생들은 3학년 1학기에 찍습니다, 보통. 얼굴 환하게 나오면 좋죠. 아무리 사장님들이 뽀샵집을 해도 원본은 많이 안 바뀌는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지금 선생님 얼굴이 요즘에 오늘 그래도 선크림을 좀 아침에 바르고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뭐 밝은 색깔은 아니죠. 잘 봐. 보여? 차이가? 되게 환해지지. 왜 이렇게 될까요? 결국 우리 얼굴 빛이라는 거는 빛을 반사해서 그 밝기나 색깔이나 이런 게 결정이 나는 거잖아. 밝은 색깔은 많은 빛을 반사하면 반사할수록 밝아집니다. 흰색은 어떻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빛을 다 반사하니까 흰색이 되는 거야. 검은색은 대부분의 빛을 다 흡수하니까 어두워져서 검어지는 거란 말이지. 응? 그래서 각 물체의 색깔을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 그 물체의 색깔만 투과하고 나머지는 흡수한다가 정인데 사실 여기에는 이 내용에 한 가지 비밀이 더 포함이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 바닥에 이제 이야기가 될 건데, 다음 바닥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 내용만 적고. 우리 빛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빛의 삼원색은 사실 사기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눈이 느낄 수 있는 빛이 세 가지밖에 없어. 너무 이기적이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그냥 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빛의 삼원색은 뭐냐면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랑. 우리 사람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눈을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가면 배울 건데, 우리 사람 눈에서 요쪽에 망막의 제일 한가운데 부분, 요 부분에 황반이라고 해서 우리 망막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도 색깔을 느낄 수 있는 세포들이 있단 말이야. 색깔을 느낄 수 있는 세포의 종류가 RGB 세 가지인 거야. 각자 빨간 세포가 색깔을 느끼는 범위, 초록색 세포가 색깔을 느끼는 범위, 파란색 세포가 색깔을 느끼는 범위가 이렇게 다른 거야. 그래서 각각의 세포가 어느 정도 세기로 빛을 느끼고 있는지를 합해서 우리가 색깔을 느껴요. 뇌가. 여러분들 혹시 그거 해봤어? 학교에서 건강검진, 학교나 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때 이상한 책 같은 거 펴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막 땡땡이 점 찍혀 있는 거 보면서 숫자 읽어봐. 아니면 요렇게 손가락 따라서 이어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생명검사.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응? 옛날에 한번 하지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있는 이 세 가지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작동이 제일 안 됐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들었던 멘델레예프라는 과학자인데 얼마나 색깔 구별이 안 됐냐면 크리스마스 파티 하러 가는데 한쪽에는 빨간 양말 한쪽에는 초록 양말을 신었대. 제자들이 와 우리 교수님 패션 짱 이랬는데 뭔 소리냐 같은 색깔 양말 신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멘델레예프라는 그 과학자는 초록색 색깔 시세포가 없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빨강과 파랑만 있는 세계에 사는 거야. 빨강과 파랑과 자홍만 있는 세계. 그러니까 빨강이랑 초록이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지. 운전하면 큰일 나겠죠? 맞지? 자, 그러면 동시에 들어오면 무슨 색깔이 되냐? 자, 여기 빨강이랑 초록이 겹쳐지면 노랑, 초록이랑 파랑이 겹쳐지면 네, 청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록보다는 조금 더 파늘색에 가까워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 자홍이라고 얘네들을 영어로 적으면 노랑, Y, 청록은 사이안이라 그래서 C, 자홍은 선생님이 요즘에 좋아하는 밴드 멤버입니다. 마젠타. 그러면 다 겹치면 무슨 색이 된다? 흰색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색깔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 RGB라는 세 가지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물체의 색깔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해버리는 거야. 무슨 소리냐?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록색 나뭇잎이 빨간 사과에 붙어 있어요. 빨간색 빛을 비추면 초록색 나뭇잎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 아니요, 안 보여요. 여기 봐봐. 그 색깔만 반사, 나머지는 흡수해버리는 거야. 흡수가 되면 빛이 안 나오잖아.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빨간색은 초록색에 반사되어 흡수돼요. 초록색은 초록색만 반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흡수돼 버리겠지. 그럼 색깔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빨간색 빛을 빨간 사과에 비추면 빨간색이 나오겠지. 그러면 초록색 빛을 비추면 나뭇잎 파리는 그린이 되는데 사과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온다는 말 자체가 블랙이라는 소리야. 검게 보여요. 빛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러면 파랑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 그치. 둘 다 안 나오겠죠. 청록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청록이란 뭐다? 사실은 그린과 블루인 거지. 그러면 그린은 그린이 되고 빨강은 안 나오겠죠. 노랑을 비추면 그치. 그린도 나오고 레드도 나오겠지. 자홍을 비추면 그치. 레드만 레드가 나오고 얘는 안 나오겠지.
흰 빛을 비추면 그대로 둘 다 나오겠죠. 맞지? 왜? 여기는 GR, 얘는 RB, 얘는 RGB니까.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내가 왜 이걸 짝대기 길게 그렸을까? 노란 바나나를 보면 자, 노란 바나나를 빨간색을 비췄다? 무슨 색? 빨강이죠. 야, 들어온 게 빨강밖에 없는데 초록이 어떻게 나와? 알겠어요? 자, 초록을 비췄다? 이제 쉽다. 그치, 그린으로 나오겠지. 파랑을 비췄다? 그치, 안 나오지. 청록을 비췄다? 그린. 노랑을 비췄다? 노랑. 자홍을 비췄다? 빨강. 흰색을 비췄다? 노랑이죠. 봐봐. 빨강 나올 수 있지. 초록도 나올 수 있지. 파랑은 못 나오지. 그럼 여기는 빨강, 초록이니까 노랑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한 번 더 색률이 붙이면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 요즘에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때는 거의 필수였던 책이 하나 있는데.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영어 단어장이 있어요. 책끼리 요렇게 생긴 한 요 정도 크기의 책이 있어. 특징이 뭐냐면 왼쪽 페이지에 단어랑 단어 뜻이 적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쪽에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예시 문장과 그 예시 문장 해석이 되어 있는데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은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 양쪽 문장 다 해석해서. 근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빨간색 플라스틱 판때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 플라스틱 판때기를 빨간색이 섞여 있는 글자 위에다 딱 얹이잖아? 그러면 흰 종이에서 올라나오는 빛도 무슨 색이 통과가 돼요? 빨간색만 통과가 되지. 빨간 글자도 올라오면서 뭐만 통과가 돼? 빨간색이 되지. 근데 검은색은 빛이 안 올라오는 자리잖아. 그러면은 빨간 판때기를 덮어서 봐도 무슨 색으로 보인다? 검은색이겠지. 글자 뜻이 사라지네. 그 판때기만 덮으면 제끼면 보이지 글자가. 덮으면 그렇게 단어를 외우는 거야. 예, 판때기를 뒤에 책꽂이처럼 꽂아놓고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다 그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예, 막 한 페이지 펴놓고 열심히 막 적어가면서 외워. 그리고 내가 외웠는지 확인한다고 그 단어를 딱 위에 덮으면은 영어 단어 발음 기호는 다 보이는데 뜻만 안 보여. 명산지, 형용산지 이런 건 다 적혀 있는데 뜻만 안 보이는 거야. 그거 덮어놓고 이제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외우고 떼놓고 채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다음 여러분들 솔직하게 어릴 때 한 번쯤은 사보는 가장 쓸모없는 3D 그림책. 초딩 1, 2년생용. 그 셀로판지 붙은 안경 들은 책. 안 사봤냐? 요즘은 뭔지는 알겠지? 서점이 아니라 문방구에 파는 책. 그거 없이 보면 그냥 그림이 인쇄 잘못된 책이야. 빨간 그림, 파란 그림이 막 이렇게 이중으로 난시처럼 그렇게 인쇄돼 있어. 그럼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싶은데 그 셀로판 안경을 딱 끼고 딱 보면 어떻게 보인다? 그림이 막 입체적으로 보여. 막 튀어나와 보여. 여러분들 영화, 3D 영화, 영화 중에 3D 촬영해가지고 3D 영화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앞에 3D 안경 껴야 잘 보이지. 안 그러면 막 화면 이상해 보이잖아. 그게 이제 이거인 거야.
양쪽 렌즈의 색깔이라던가 혹은 빛 진동 방향을 이용해 가지고 이쪽 눈과 이쪽 눈에 들어오는 빛을 다르게 만들면은 어떻게 보인다? 입체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요런 것들이 색깔입니다. 자, 요거 빨리 여기 정리하고 이제 파동 넘어가자. 자, 파동. 파동이란 이겁니다. 어떤 질량을 가진 점 혹은 위치, 물체가 지 혼자 흔들리면 진동이라고 해요. 자기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진동이야. 근데 물체들이 혹은 요거를 우리가 이런 밧줄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런 쭉 사실은 밧줄인데 밧줄을 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자고.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줄 한쪽 끝을 잡고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 그치? 이 줄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 흔들려서 퍼져나가잖아. 맞지? 이렇게 흔들려서 이 흔들린 부분이 이렇게 쭉 이동해 가죠. 맞지? 우리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파동에서 주요한 단어나 개념을 공부를 좀 하고 단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념 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원이란 한자로 근원원자를 써요. 그럼 무슨 뜻일까? 그치? 파동이 시작되는 곳. 파동이 시작되는 곳인데 파원은 되게 중요한 역할 한 가지를 맡아요. 뭐냐면 진동수가 결정이 납니다. 파원에 의해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공부를 합시다. 진동수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1초에 흔들리는 횟수예요. 몇 번 아래 위로 출렁출렁 하냐. 그러면 그걸 단위로 적으면은 횟수 퍼 초가 되겠지. 초당 횟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횟수라는 거는 물리적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per second가 되기 때문에 다른 단위를 씁니다. 이 파동과 관련된 유명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의 이름을 빌은 거예요.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진동수는 절대 안 변해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딱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과학 공부를 어차피 쭉 해갈 거 아니야. 나중에 물리학 심화과정 고3 단계에 가면 변하는 거 계산하는 게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변한 게 아니라 관측자가 듣기에 혹은 관측자가 보기에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고1에 한번 나옵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경험해 봤다 이미?
그 앰뷸런스 소리 있죠? 내 앞에 신호 대기 중인 멈춰있는 앰뷸런스 소리는 어떻게 돼? 박자가 이렇지.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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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딱 박자가 일정하잖아. 근데 저쪽에서 나한테 달려오는 앰뷸런스 소리 어떻게 들려?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되게 급박하게 들리지. 박자가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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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맞는데 다가오는 엄청 빨리 달려오면 빨리 달려오는 소리죠.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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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던 앰뷸런스가 내 앞에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소리가 바뀌어. 히히히. 앰뷸런스 소리가 3개일까요? 아니겠지. 맞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앞에 지나갔다고 소리를 바꿔줄까? 아니잖아. 원래 오는 요 파동이 파원이 나한테 다가오면서 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한테서 이게 멀어지면서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듣기에 그런 거고 실제로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거 외에는 그나마 그것도 관측자가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 그거 왜 중요합니다.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진동하는 횟수가 진동수입니다. 자, 단위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원의 종류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중1 과학책에 나옵니다. 지진 나오죠? 최근에 뭐 뉴스에 지금 난리지. 저기 일본 이쪽에 그것도 진짜 아이러니하게 일본의 어떤 만화가가 내가 꿈에서 본 세계라는 약간 공포 섞인 만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만화가가 자기가 꿈의 미래 세계에 갔다 왔는데 그때 본 내용들을 만화책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그대로 다 들어있었고, 올해 7월 달에, 7월이 가기 전에, 원래는 일본 북쪽이 아니라 일본 남쪽에서 큰 지진이 터져서 막 쓰나미 때문에 온 일본이 진짜 엄청난 위기에 빠진다고 했는데, 7월이 딱 가려고 하는 그쯤에,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큰 지진 터져서 지금 쓰나미 터지고 난리 났죠. 뭐 전에만큼, 동일본만큼 크진 않던데. 근데 지금 계속될지 모른다는 그 위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가지 마라. 근데 봐봐. 자, 지진의 파워는 뭐죠? 이 과학책에 나옵니다. 지진이 시작되는 장소. 진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빛의 파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했는데, 자, 헷갈리면 한자로 찍기. 광원. 지금 파원이잖아. 진원, 광원. 자, 한자 공부 시간. 소리는? 네, 음원. 자, 두 번째. 파동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질의 유무. 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질. 매질이란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해요. 지진은 뭐 타고 움직여요? 땅 타고 움직이잖아. 그러면 지진의 매질은 땅이에요. 소리도 파동이잖아. 지금 이 교실 안에 소리는 어떻게 전달되죠? 여러분들 귀까지. 그치, 공기로 전달되죠. 근데 소리는 공기로만 전달되나요? 자,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뭐 만들어 본 것 같아?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종이컵, 실전하기. 야, 선생님 그거 군대에서도 썼다. 그걸로 휴가 나왔다. 뭘 했냐면, 군대에서 간첩 작전이나 혹은 전면전 상황에 산에 가면 이렇게 벙커를 파요. 참호를 파. 그럼 거기 이렇게 쏙 이렇게 숨어가지고 내 앞에 적을 쏘는 게 아니라 내 옆 참호 앞에 적을 대각선으로 쏴주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참호에 한 3명씩 들어가서 숨어 있거든? 그러면 가운데 참호, 우리 참호, 우리 뒤에 지휘 참호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적이 온다라는 신호를 소리 내면 적군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실에다가 나무 작대기 같은 거 묶어놓고 이걸 이게 당기는 거예요. 한 번 당기면 뭐, 2번 당기면 뭐, 3번 당기면 뭐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 내가 그 실전하기로 바꿨어요. 종이컵 밖에는 검은색 칠하고 컵 안쪽에만 야광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이 땡기면 이 컵이 딸락딸락 하는 게 보이게. 그럼 딸락딸락 하면 딱 보고 말하면 저기 소리 가잖아. 무전기 없는데 내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설치하기 힘들지. 근데 뭐 할 때는 좋아. 내가 자리 잡고 딱 기다리면서 야 온다. 자, 오박! 하면서 저쪽에서 이제 바꿔잡고 또 말하고 할 수 있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어릴 때 생각나서 한번 만들었는데 잘 돼서 써봤습니다. 휴가 주던데? 자, 그러면 그 실전하기는 뭐가 매질인데, 소리 전달 매질이? 실. 그 철사라면 더 잘 됩니다. 그 가는 철사 있지, 되게 가는 철사. 소리 진짜 전달 잘 된다, 그걸로. 자. 그 다음에, 파도는 뭐가 매질이야? 물이 매질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봐봐. 이 매질이 대부분은 있어요. 매질이 있는 파는 탄성파라 그래. 왜 탄성파라 그러냐? 이렇게 매질이 출렁출렁 되면서 전달이 될 때 얘네들이 흔들리는 힘이 고무줄 탄성력이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탄성파라 그러는데 매질이 없어도 되는 파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소리는 공기 있어야 가잖아. 진공에서도 전달이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뭐? 빛. 빛 같은 걸 우리 전자기파라 그럽니다. 뭐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그다음 우리 소위 말하는 전파,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 이 빛 종류들은 매질이 없어도 잘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흔들리는 방향. 흔들리는 방향에 따라서 종파와 횡파로 구분해요. 정확하게는 그냥 상하 좌우가 아니라 전달되는 방향하고 평행한 방향이냐, 전달되는 방향하고 수직이냐야. 자, 상하 좌우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한 번 사놓으면 일주일 안에 거의 반드시 망가지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수업한다고 이때까지 거의 한 40개를 샀었는데 32개는 학생이 망가뜨렸고 6개는 옆자리에 있던 선생이 망가뜨렸고 2개는 내가 망가뜨린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지개링이라고요. 그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된 용수철 비슷하게 생긴 장난감 있잖아. 제일 재미있는 건 뭐
계단에서 이렇게 놓고 쭉 넘기면 주르륵 내려가는 거 있잖아. 원래 파동 수업할 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무중력 공간이라 치고 요렇게 무지기능이 있다고 저 양손에 얘를 앞뒤로 흔들면 어떻게 가? 좁아진 부분이 쭈르륵 갔다가 팅 해서 돌아오잖아. 그럼 얘를 아래 위로 흔들면 출렁출렁 하면서 가겠지. 그럼 이거는 종파고 이거는 횡파잖아.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건데 이거 종파야 횡파야? 갑자기 헷갈리지? 마치 상하 좌우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거 좌우인데 종파야 횡파야?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종파는 그 매질이 나란하게 흔들리는 거야. 나란하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모이고 여기서 모이잖아. 맞지? 그러면 모인 데가 이렇게 빽빽하게 그려지는 거야. 모인 데가. 여기가 제일 널널하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요 빽빽한 곳, 밀한 곳이 이렇게 쭉 전달돼 가는 게 종파인 거죠. 횡파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도 수직이고 이렇게도 수직이겠지. 맞지? 어쨌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지? 요 두 개를 종파랑 횡파라 그러는데 특징이 있어요.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 매질이 다 가능해. 횡파는 고체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액체나 기체는요, 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압력이라는 형태로 힘을 전달합니다. 이거를 증명한 과학자가 파스칼이라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입니다. 근데 압력이란 어떻게 생기냐면, 살짝 춥지? 충돌로 생겨요. 압력이란 충돌로 생기는 겁니다. 입자 간의 충돌로. 근데 이렇게 종파로 전달하면 압력이 높아진 부분이 충돌에 의해서 따라락 전달되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인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오늘도 사직에 야구 경기 있나 모르겠다. 지금 키움이라서 저기 위에 있나? 사직에 경기 있는 날 생각해봐. 사람들이 표 사고 이제 위에 입장함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 올라가는 길에 누가 뒤에서 자기 신발끈 잘못 밟아서 빡 앞으로 넘어지면 부딪히지, 앞사람하고. 그럼 어떻게 돼? 그 부딪힌 충격이 도미노처럼 쭈르륵 전달돼 가잖아. 이거는 종파니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인력이 친하든 안 친하든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봐봐. 사직 야구장에서 롯데가 경기 이기고 있다고 신난다고 파도 타기 응원을 하죠. 전형적인 횡파거든. 봐봐. 각각의 사람들은 어디로 움직여요? 자기 자리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지. 근데 그 박자 맞춰서 내 옆 사람도 움직이잖아. 선생님 야구하는 거는 전에 이야기를 했었나? 취미가 야구거든요.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야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학원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이 건물에만 같이 야구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저 위에.
여기에 12층에 한 명 더 있어요. 저기죠. 구재웅이라고. 여기에 라온 수학과학학원 12층 라온에 그 구재웅 원장 나랑 같이 야구하거든. 그 다음에 요 길 건너에 국어 선생님도 있고, 요쪽에도 국어 선생님 있고, 그 국어학원 뒤쪽에 수학 선생님도 있고, 요 위쪽에 논술 선생님도 계세요. 네, 학원 선생님들끼리 그냥 모여서 공놀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올해는 지금 쉬고 있는데 기아 팬이 있어. LG 팬도 있어. 원래 그 동네 출신이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생각해봐. 롯데랑 기아랑 경기하고 있는데 롯데가 이기고 있어서 롯데 팬이 신나서 파도타기 응원을 시작합니다. 일어나겠냐? 기아 팬이. 안 일어나겠지. 왜냐하면 입자간 인력이 약해서 그래. 횡파가 되려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강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얘가 흔들릴 때 얘가 따라서 흔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인력이 약하면 얘가 흔들리는데 얘가 뭐함?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강제로 파도 타기 응원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선생님 양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 팔 잡고 들어올리면 되죠. 맞지? 인력을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횡파는 고체에서만 되고요. 종파는 고액기가 다 돼요. 요게 중학교 1학년 지구과학 파트 내용에 나와. 지진파의 전달. 어디서 S파는 전달 안 된다? 외핵에서. 우리 지구 내부에 핵은 외핵, 내핵이 있는데 외핵이 액체란 말이야. 그럼 외핵에서 횡파는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우리 지구에 외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참고로 요 종파가 우리 음파하고 음파, 초음파, 지진파의 프라이머리 웨이브, P파가 여기에 속하고요. 횡파는 빛하고 S파가 여기에 속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파도는 종파계, 횡파계. 걱정 마. 파도가 종? 그렇다고 횡하기는 무리인데. 그치? 갑자기 딜레마에 빠져들죠. 근데 되게 이거를 바닷가에서 놀아본 사람은 아는데, 파도 칠 때 튜브 띄워놓고 놀아본 사람은 압니다. 파도가 지나갈 때 튜브가 아래 위로만 흔들려? 앞뒤로만 흔들려? 돌죠? 파도가 싹 다가오면 파도 쪽으로 끌려 들어가지, 튜브가. 그러고 파도를 타고 앞으로 붕 갔다가 돌아오잖아. 튜브가 이렇게 삥 돌잖아요. 파도 지나갈 때. 뭐다? 횡운동과 출렁출렁하는 종운동,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운동이 같이 하니까 이렇게 삥 도는 거야. 이거를 회전파라고 합니다. 둘 다가 같이 오는 거예요. 파도는. 됐죠? 자, 매질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제 파동의 부분을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 좀 지워야 되니까 요거 일단 필기 좀 빨리 합시다. 자, 보통 횡파랑 종파가 다인데 주로 횡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종파의 경우도 그 오실로스코프라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실험 도구들이. 뭐냐면 소리 같은 종파를 받아들인 뒤에 그 진동을 횡파의 형태로 그려주는 장치거든. 왜 횡파의 형태로 그려야 되냐면 보통 우리는 파동이 이렇게 약간 사인함수처럼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나타납니다. 이때 그 파동의 각 부분에 명칭이 있어요. 일단 여기 제일 높은 곳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 그래요. 마루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가장 높은 곳, 가장 뛰어난 것 이런 걸 뜻합니다. 그 아이스크림에도 마루라는 이름이 있어요. 호두마루, 녹차마루, 체리마루. 옛날에 아이스크림 광고에 가장 뛰어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게 기준선이고 여기가 변위예요. 즉 원래는 요 기준선에 각각의 물질이 있는 건데 얘가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위치가 변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때 자 여기 기준에서 마루까지 혹은 기준에서 골까지 가장 긴 변이 있죠. 여기를 뭐라 부른다? 진폭 A라 부릅니다. 진폭의 뜻은 파동이 전달될 때 가장 멀리 변한 곳을 우리는 진폭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래프 볼 때 여러분들 항상 어디를 잘 봐야 되느냐? X축, Y축에 뭐가 적히는지 잘 봐야 돼. 이 가로축에 적히는 게 거리일 때가 있고요. 가로축에 적히는 게 시간일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도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가로축이 거리일 때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여기를 파장이라고 하고, 요게 시간일 때는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주기라 그래서 T라고 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요거 한자 드립자 아니고요. 그리스어 알파벳 람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는 법만 알고 있으면 돼. 이 람다의 뜻은 한 마디의 길이. 1회 진동시 파의 파가 앞으로 나가는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원래 공식 단위는 미터 퍼 횟수라서 미터 단위를 써요. 진폭도 당연히 변이니까 얘는 그냥 미터겠지. 자, 근데 요거 봅시다. 주기 T. 파동의 주기라는 것은 1회 진동 시 그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그 왕복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 그래. T. 그러면 얘는 단위가 뭐야? 초퍼 횟수잖아. 이거 어디서 본 단위 같은데? 아까 뭐가 있었냐면, 그치? 진동수 프리퀀시 F는 단위가 뭐였다? 횟수 퍼 초였잖아. 얘랑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그치, 역수관계인 거지. 그래서 뭐가 된다?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고 진동수는 뭐분의 1이 된다? 주기분의 1 역수관계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굴절 전에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굴절 왜 생긴다 그랬죠? 매질에 따라 파동의 전달 속력이 달라진다. 속력이 달라져서 어느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랬잖아. 빛에서. 근데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도 꺾인단 말이에요. 굴절이 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원래 우리 미터 퍼 세컨드를 쓰는 빠르기라는 물리적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저 뒤에 가면 다시 계산하는 법을 디테일하게 배우긴 할 건데 굳이 과학 시간에 안 배워도 수학 시간에 배웠죠, 보통.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 근데 이게 파동이 되면 시간이 뭐가 되죠?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 그럼 거리는 한 번 왕복하는데 가는 길이, 그치? 주기분의 파장이 되는데, 주기분의 1이 뭐라고? 진동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뭐가 뭐도 된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 람다 F 혹은 F 람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다? F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은 속력의 차이는 뭐의 차이로 보이게 된다, 우리 눈에? 파장의 차이로 보이겠죠. 람다 차이로. 그럼 이 파장 차이로 파동의 전달 방향이 꺾이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랑 겹치는 게 있어요. 중등 사회에 배우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안선은 단순해진다, 복잡해진다. 이게 1학년 때 나오나 2학년 때 나오나 초등학교 때 나오나 헷갈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바닷가의 시간이 지날수록 해안선은 단순해집니다. 왜 단순해지는지 극단적인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부산에 있는 곳.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에 가보면 여기 이렇게 동백섬이 있고요. 사실 섬도 아니죠. 이제는 땅에 붙어 있으니까. 동백섬 옆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해수욕장 있지. 그러면 요 동백섬 바로 여기는 얕잖아, 지금 아직. 그럼 이거랑 나란한 이쯤이면 한참 깊겠죠. 그러면 요 멀리서부터 파도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얕아지니까 파장이 어떻게 돼야 돼? 짧아져야 되죠. 우리 파도에서 보이는 선을 파면이라 그러는데 이게 파면인데 재밌는 거, 이 파면은 항상 진행 방향이랑 수직 관계예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얕으니까 파장이 계속 짧게 가겠지? 여기는 깊으니까 파장이 조금씩 길쭉길쭉하게 가도 되잖아. 그럼 파면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요렇게 되겠지. 맞지? 하늘에서 해수욕장 파도 치는 거 보면 실제로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행 방향 그려볼까? 여기는 이렇게 가지.
여기도 이렇게 가지. 근데 요 사이는 어떻게 돼? 맞지? 자, 그러면 동백섬 요쪽에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 파도가 모이죠. 파도가 모인다는 말은 에너지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겠지. 그럼 여기는 침식이 일어날까, 퇴적이 일어날까? 침식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여기 동백섬은 침식이 일어나서 절벽이 생겨 있습니다. 여기는 그치. 퇴적에 의해서 모래사장이 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은 높은 건물도 없었는데 소리의 성질을 이렇게나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있지. 왜 그렇게 되냐면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원래 우리 공기는 햇볕을 받아서 데펴지는 게 아니라 햇볕을 받은 땅바닥에 의해서 열을 받아서 데펴져요. 그래서 낮에는 어디가 공기가 뜨겁다?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가워요. 물결파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거 설명을 안 했었구나. 이 파도는요. 파도의 속력은 깊이 제곱근에 비례해서 이렇게 됩니다. 깊을수록 빠른 거예요, 파도가.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쓰나미 만나면 못 느껴요. 파도 높이가 5m, 10m짜리 파도인데 파도 파장의 길이가 2km, 3km짜리 파도가 지나가는 거야.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러면은 5m를 천천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파도 치고 있는 게 느껴질까? 근데 이 에너지가 얕은 데 오면 어떻게 될까? 속력이 느려져서 그 에너지가 높이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늘어나 있던 파동이 쫙 눌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쓰나미가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우리 소리는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공기 중에서만 따지면 331 플러스 0.6 곱하기 섭씨온도예요. 공식은 몰라도 돼. 이것만 알면 돼. 따뜻한 공기에서 빠르다, 찬 공기에서 빠르다? 따뜻한 공기에서 더 빨라요. 굴절을 어디로 휜다? 느린 대로. 그러면 낮에는 소리가 어떻게 휠까? 그래서 낮에는 소리가 위로 떠요. 아파트 몇 층에 살아요, 여러분들? 2층. 낮에는 둘 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요, 조용해지지. 큰일 났죠, 지금? 옆에 차 지나가는 소리 다 들리죠, 2층은. 왜? 밤이 되잖아요. 땅이 식잖아. 그럼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해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돼? 어디로 휘어? 밑으로 휘는 거야. 심지어 진짜 추운 날 되잖아. 부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니는 지금부터 한 7년 남았고 니는 한 9년 남았네요. 9년까지 안 걸리겠다. 니는 8년, 니는 한 6년. 니는 7년 맞다. 니는 7년, 니는 9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방탄소년단 팬클럽 대한민국 지부에 강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냐? 방탄소년단 팬클럽 대한민국 지부.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게요? 코리안 아미가 됩니다. 군대 간다는 소리죠? 선생님이 군대를 어디로 갔다 왔었냐면, 선생님은 저기 경기도 파주 갔다 왔어요.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부산이 요 밑에잖아. 북한에 가까운데. 대각선 끝으로 갔습니다. 서울 위에 일산 위에 파주가 있고요. 선생님이 근무한 곳 앞에 강이 있고요. 강 건너가 북한이었어요. 직선거리 1.5km. 일본은 일산보다 원산이 더 가까운 것 같아. 어? 아니지, 원산은 이쪽이잖아. 일산 바로 위에. 거기 임진강 강가 있고, 그 국가대표 NFC 있잖아요. 국가대표 그 축구 훈련소. 그게 우리 부대에 있는 데 있었어요. 통일전망대 있고, 판문점 있고, 거기 있었거든? 강 건너 북한이야. 눈에 보여. 우리가 눈 치울 때 쟤네들도 눈 치우는 게 보여. 총을 조금 위로 올려서 쏘면 날아가. 맞아서 죽을지 안 죽을지는 문제가 되고, 쏘면 큰일 나게 되기는 문제가 되지만. 근데, 거기는 이제, 낮에는 농민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해지기 전에 전부 다 나가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민간인 통제구역이야. 왜? 바로 앞에 북한이니까. 그러면 내가 근무 서고 있으면 저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둘 중에 하나지. 아니, 셋 중에 하나네. 다음 근무자, 순찰 중인 간부, 간첩. 40m 밖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립니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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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 주위에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소리가 밑으로 깔리니까 더 멀리 오는 거야.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어요. 외계인 납치하셨나 옛날에?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참고로 소리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다 전달되잖아. 아까 실전하기도 그래서 실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된 거 아니야. 고체가 훨씬 빠르고 크게 전달됩니다. 옛날 미국 영화 보면 미국 원주민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백인들 쳐들어오는지 확인한답시고 뭐 해요? 땅바닥에 귀대죠. 그럼 소리가 과연 들릴까요? 체험 한번 해볼까? 귀에 한번 대고 있어 봐봐. 책상에. 무슨 소리였게? 찍은 것도 아니야. 요거요. 진짜 딱 여기서 떨어뜨렸지, 봤지? 요만큼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참고로 금속이라면 1초에 6km까지 갑니다. 나무 판때기면 1초에 3km 가고요. 공기 중에서 소리는 1초에 한 330에서 340m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번개 칠 때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시간 계산할 수 있잖아. 어떻게? 3초에 1km 잡으면 돼요. 번쩍! 하나, 둘, 셋, 넷, 다섯, 꽝꽝꽝꽝꽝꽝. 2km밖에 떨어졌습니다. 맞잖아. 빛은 1초에 30만 킬로니까 동시에 온다 치고, 지구 6바퀴 반, 7바퀴 반.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 근데 있잖아. 인간의 크기 규모를, 우주적 관점으로 도입하면 바보가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은 1.3초 전의 달이야.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성은 650년 전의 북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북극성이 터지면 650년 뒤에 지구에 살게 돼요.
터진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650년. 아니면 오늘 내가 북극성이 터진 걸 봤잖아. 650년 전에 터진 겁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인간이 발견한 최초의 외부나 안드로메다 130만 광년 밖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다? 100만 광년 밖에 있다니까 지금. 안드로메다가 갑자기 펑 하고 터지면 100만 년 전에 터진 거야. 하찮은 인간의 상식으로 우주를 논하면 바보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고작 100년도 못 사는데, 그지? 자, 소리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필기 다 됐죠, 지금 칠판은? 자, 요거 빨리 필기 마저 다 하고 소리 공부 넘어갑시다. 이 시작. 자. 어차피 아니면은 집에 가서 영상 스크린샷 봐도 됩니다. 선생님 영상은 초고화질입니다. 전에보다 화질도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직. 자, 소리란 자, 물체를 이렇게 쿵 치잖아. 그럼 물체가 떨리게 되고, 물체가 떨리면 물체 앞에 있는 공기가 떨리게 돼요. 그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로 전달됩니다. 귀에서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으로 그 진동이 전달이 되고요. 달팽이관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들어있고 선모라는 털이 나 있거든. 그래서 달팽이관이 진동할 때 림프액이 진동하는 것을 그 안에 들어있는 털들이 감지해서 소리를 느껴서 어디로? 신경을 통해 대뇌로 가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기 진동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힘에 의한 역학 진동이에요. 요즘에 그 헤드셋 중에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골전도 이어폰. 못 봤냐? 귀에 넣는 이어폰 말고 여기 머리에 붙이는 이어폰. 그렇지, 여기 붙이는 거. 그러니까 귀 안에 뭘 넣는 게 아닌 거. 우리 이어폰은 귀 안에 이렇게 넣잖아요. 귀 안에 안 넣고 여기에만 딱 갖다 붙이면 되는 이어폰이 있어요. 왜냐면 공기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뼈 진동이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목소리랑 여러분들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면 목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왜냐하면 뼈에 의한 진동이 없어져서 그렇거든. 그래서 노래 못하는 사람 노래 잘하게 시키는 첫 번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베스킷을 씌우는 거야. 영어로 말하면 바켓을 씌우는 거죠. 물량동이를 씌우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간단해요. 이런 것만 하나 씌워놔도 돼요. 이런 박스. 머리에 박스를 덮어 씌워놓고 소리를 내게 하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자기 목소리 진짜 자기가 들을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힘주고 어떻게 목을 썼을 때 어떤 음이 나오는지를 알게 돼야 컨트롤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수들 라이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귀에 이어폰 꽂고 있는지 보면 돼요. 노래 부를 때. 립싱크하는 애들은 안 꽂거든. 자기가 노래 부르는 애들은 꽂아요. 왜?
그래야 자기 목소리가 지금 어느 정도 크기로 나가는지를 들을 수 있단 말이야. 다른 소리 안 섞이고 순수하게. 그래서 그 모니터를 꽂아요, 귀에. 자, 이렇게 소리가 쭉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리는 종파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전달이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지? 자, 다음 바닥 넘어가면 소리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리를 결정하는 3요소가 있어요. 자, 소리의 3요소 첫 번째, 크기.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지금 수학 어디 하고 있다 그랬지? 중학교 3학년? 둘 다 아직 그러면 이 개념은 모르긴 하겠네요. 로그라는 그 함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로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게 숫자 크게 차이 나는 거를 작은 숫자 차이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데시벨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리 크기가 10배가 되잖아. 그러면 더하기 10데시벨이 돼요. 그러면 소리 크기가 100배가 되면 더하기 20데시벨이 되는 거야. 왜? 10배에 10배니까. 알겠어요? 소리 크기는 파동에 뭐와 관련이 있다? 진폭과 관련이 있어. 혹시 자 있는 사람 지금? 금속으로 된 자면 더 좋고 금속 아니라도 상관없긴 한데 플라스틱 자냐? 줘봐. 요거를 잘 봐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살짝 튕굴 때 소리 크기랑 세게 튕굴 때 소리 크기가 다르지. 물체가 떨리는 폭이 다르니까 공기가 진동하는 폭이 다르고 그래서 소리가 크게 느끼는 거야. 이거는 공기가 떨리는 진폭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 같은 거 연주해 본 사람 알잖아. 피아노가 됐든 기타가 됐든 바이올린이 됐든 똑같은 건반, 똑같은 줄 길이를 잡아놓고 살짝 끄을 때랑 세게 끄을 때 결국 줄이 떨리는 폭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게 뭐로 바뀐다? 소리 크기로 바뀌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높낮이고요.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인 헤르츠가 결정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이 소리 높낮이는 일반적으로 길이에 반비례해요. 물체를 길게 잡고 튕구잖아? 그럼 음이 어떻다? 지금 낮은 음이지. 짧게 잡고 튕구면은 길이가 길면 천천히 떨리게 된단 말이야. 길이가 짧으면 빨리 떨리게 돼요, 끝에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빨리 떨린단 말이야. 그래서 길이랑 반비례합니다. 여러분들 그 실로폰 같은 것도 생각해봐. 긴 실로폰이 음이 높아야 낮아요? 낮은 음이 되지. 짧은 부분이 높아지죠. 바이올린 같은 거 악기 배워본 적 있어? 혹시 배운 거? 피아노 말고. 우크렐레.
뭐 피아노는 우크렐레. 우크렐레가 기타 비슷한데 봐봐. 뭐 이렇게 길게 잡고 칠 때랑 짧게 잡고 칠 때 언제가 높은 음이 돼? 그렇지, 짧게 잡고 칠 때가 높은 음이란 말이야. 학교 음악 시간에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음악 감상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 종류. 현악기, 바이올린 있죠? 비올라가 있죠? 그리고 애들용 바이올린 있죠? 쿼드러플. 4분의 3 바이올린.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연주하는 첼로가 있고요. 서서 연주해야 되는 콘트라베이스가 있죠. 악기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음이 낮아져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변성기 걷고 있잖아.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죠. 변성기를 현악기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애들 때 있죠. 초등학교 한 2, 3, 4학년까지. 남자애고 여자애고 악기가 전부 다 쿼드러플 바이올린인 거야. 애들용 바이올린. 그러다가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를 거치면서 여자애들도 변성기 옵니다. 근데 차이가 뭐가 되냐면 쿼드러플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이나 비올라가 돼요. 악기 크기가 그렇게까지 크게 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이 그대로 높은 음이 유지가 돼. 근데 남자애들은요. 쿼드러플 바이올린에서 갑자기 첼로가 됩니다. 성대 길이가 2배로 늘어요. 그럼 성대 길이가 2배로 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냐? 한 옥타브가 떨어집니다. 딱. 그러니까 남자들 목소리가 여자들 목소리보다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야. 악기가 커져 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 노래 부르면 고음 안 나오잖아. 왜냐하면 큰 악기를 제대로 소리 내는 힘이 부족해서 그래. 선생님 원래 되게 저음이었거든요. 이 일하면서 고음이 됐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솔음을 내야 돼요. 그래야 안 졸려. 자, 이제 나이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요. 한 5분 수업하면 다 자버리겠죠. 그래서 봐봐,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들 목소리 톤 어때? 다 나랑 비슷하지? 뭐 정승재라던가 막 재지고 높은 음 나잖아. 왜? 그래 안 졸거든. 진짜입니다. 자, 높낮이는 그래서 길이에 반비례하고 재밌는 거. 한 옥타브가 12음계인데 F가 2배입니다. 왜 12음계게 피아노 배운 진우가 말해봐. 한 옥타브는 7음계가 아니라 12음계예요. 네, 샵. 백건 7개, 흑건 5개. 근데 봐봐. 도샵 사이하고 미, 파 사이하고 진동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12음계예요. 오는 게 반은 개로 나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음이 12제곱의 2가 됩니다. 12제곱근 2가 돼요. 이러면 약 1.06배의 차이로 게으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진동수를 비례로 잡았을 때 저게 자연수의 정수배로 가잖아? 그럼 화음이 쌓여요. 소리가 어울려. 숫자가 단순한 비율이 될수록. 참고로 우리 도미소리 진동수가 4대 5대 6이에요.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색이 있습니다. 아까 데시벨 크기 이야기 좀 덜 해줬네. 그 요즘 핸드폰은 부르면 대답해주죠. 뭐 하이빅스비라든지 시리아 하든지. 근데 자기 폰만 대답하잖아.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음색, 목소리를 그
파의 형태로 만들게 되었을 때, 사람마다 성대의 구조, 크기, 요 구강 구조, 얼굴, 턱 크기, 머리 크기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소리의 파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아니면 악기들도 생각해봐. 목관악기 다르고 금관악기 다르고 현악기 다르잖아요. 피아노랑 오르간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는 소리가 아예 다르지. 피아노는 차라리 현악기 소리에 가깝죠. 하프 같은 소리. 왜? 줄이 튕기는 소리니까. 오르간은 어때? 금관악기에 가깝지. 진동판을 통과한 소리가 관을 울려서 내는 소리니까.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파형이 바뀝니다. 요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하는 공부를 하자면, 우리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2만 헤르츠 넘어가는 소리를 뭐라 그런다? 초음파라 그럽니다. 고음파. 그리고 팀벨이라는 거 있죠?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청력 나이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 뭐냐면 이 2만 헤르츠 부근으로 진동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청력 손상이 심한 사람들은 고음부터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청력 나이가 몇 살인지 그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데시벨의 크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데시벨로 잡습니다. 완전히 무음이 된 소리가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만든 공간에서 가만히 명상하고 앉아있는 사람 옆에 손뭉치를 하나 바닥에 톡 떨어뜨리면 소리가 들릴랑 말랑 하겠지. 그 소리부터 10배 커지면 10데시벨, 10배 커지면 10데시벨이 되는 거야. 너희들끼리 친구 귀에 속닥속닥 하면은 30데시벨입니다. 내가 수업하는 게 한 60데시벨 되더라고. 그 가끔씩 연예인들이 소리 크게 지르기 위해서 소리 재면 한 120, 130데시벨 뜨잖아. 어제 선생님 센텀에서 수업하는데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광안리에 전투기가 날아다녔어. 에어쇼 한다고. 시끄러웠죠? 전투기 엔진 소리 160데시벨. 여객기 엔진 소리 150데시벨.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쏘게 될 총소리가 150데시벨입니다. 타! 맨 처음에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요즘에 귀 손상 당하지 말라고 귀막에 씌워주고 쏴요. 그래도 클 거야. 우리 때는 없이 쐈는데. 참고로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소음총 나오잖아. 소음기관총이나 소음권총. 그 소리 얼마나 될 것 같아? 100데시벨. 졸라 클 것 같지? 그럼 어느 소리가 나느냐? 맥주, 유리로 된 맥주병 이거 빵 따면 뻥 소리 나잖아. 그 소리가 난대요, 총소리가. 근데 그게 전투기 엔진처럼 꽉 하면은 시끄러운데 펑 하고 끝나버리니까 큰 소리인지 잘 못 느끼는 거지. 그게 총소리인지만 몰라도 옆방에서 총 맞아 대지고 있는데 이 방에서는 총소리 났는지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요런 것들까지 해서 소리를 배웠습니다. 아마 오늘 과제는 워크북 22페이지까지일 거예요. 자, 오늘 과제는 워크북 22페이지까지고, 일단 수업한 부분을 하고 앞에 지난 시간 거 있잖아. 빛의 굴절 반사. 그거는 아마 어머니하고 내가 일정을 다시 잡을 거거든. 그때, 그 전에 영상은 그래도 꼭 보고 오세요. 그리고 화학은 1시부터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